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셨는데 뭔가 이상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는 또 병은 아니라고 하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으시죠? 아마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검사 결과는 이상한데 병은 아니라니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사실 류마티스 내과에 오시면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상황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경고등은 켜졌지만 아직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직 차에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저희는 질병 단계가 아니라 위험 단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신호는 왔지만 아직 사고는 터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질병으로 가는 길.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목적지로 가는 길에 여러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병으로 진행되는 과정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단계가 있다는 게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도를 펼쳐볼까요?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는 무증상 자가면역 단계. 증상은 전혀 없는데 피검사에서 항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단계가 바로 위험 단계입니다. 항체도 있고 관절이 좀 아프다거나 하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 관절이 붓거나 손상되진 않은 상태.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임상적 질병 단계입니다. 관절이 붓고 손상되는 명확한 징후가 나타나서 진단 기준을 딱 충족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이 지도에서 2단계, 위험 단계에 서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병은 아니지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한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검사 결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피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는 그 자가항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냥불과 산불, 이 비율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자가항체라는 건요, 우리 면역계가 나 혹시 내 몸을 공격할지도 몰라 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 같은 거예요. 이걸 이미 활활 타오르는 산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불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성냥불 하나에 가까워요. 우리가 주머니에 성냥 한 개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온 산에 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가항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은 환자입니다 라는 확진 도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위험 신호일 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아무 증상도 없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중에 약 15% 정도는 피검사를 해보면 이런 자가 항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 중 한 명꼴로는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 큰일 났다 하고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관절통과 관절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건 아마 관절통, 즉 그냥 아픈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사들이 병으로 진단하려면 관절염이 필요합니다. 염, 자가 붙었죠? 이건 염증, 그러니까 실제로 관절이 붓고 빨개지고 손상되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픈 것은 위험 단계의 증상이고 붓는 것은 질병 단계의 징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마 마음속에 가장 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 앞으로 무조건 병에 걸리는 건가? 이 위험 단계에 있다는 게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걸까요? 짧게 딱 잘라 말씀드리면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 소식이죠. 연구를 보면요, 이 위험 단계에 있는 분들 모두가 병으로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상당수는 그냥 그 상태로 쭉 유지가 되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의사들은 뭘 보고 판단할까요? 저희는 몇 가지 단서들을 조합해서 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한 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본인이 느끼기에 관절이 붓는 것 같은지, 주먹은 잘 쥐어지는지, 그리고 피검사 수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건 확정 진단이 아니라 앞으로 병에 생길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그 위험도를 예측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다른 분들보다는 병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당신은 100% 환자가 됩니다. 라는 예언은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은 바꿀 수 있다. 맞아요.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 생활 습관, 내가 먹는 것, 내가 생활하는 환경,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금연.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그리고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또 의외로 잇몸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의사를 포함한 의료팀과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변화가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를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혹은 코치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소통해 주세요. 특히 어제랑 다르게 손가락이 좀 붓는 것 같은데 하는 새로운 변화, 특히 눈에 보이는 부기가 생기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병이 생기기 전, 즉 임상 전 단계에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의사와 함께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100% 병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차분하게 미래를 마주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